연구에 있어 연구실 동료들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퀄리티는 좋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수의 피드백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각자 바쁘고 지친 와중에도 서로의 좋은 연구를 위해 피드백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말이 좋게 나오기는 어렵긴 합니다. 특히 고년차 입장에서 전연차가 질문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의미 있는 발언보다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섬세한 배려가 있는 피드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몰리면 짜증을 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비난 섞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피드백일까요? 저는 이게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옳지 않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로남불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잘 알았을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본인들도 한때 그렇게 부족했을 거면서 왜 질문을 한 용기는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부족하다고 비난을 하는 걸까요? 사실 질문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좀 웃기긴 한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피드백이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드백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나 피드백처럼 기본적으로 상대와 다른 의견을 발화하는 것은 설득의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섞인 비판이 아닌 비난을 듣게 되면 누가 그걸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의견이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나 간결한 거지 듣는 사람은 결코 간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배려하지 않으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예민하게 못 받아들이고 그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그러한 피드백은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했던 질문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웃기다는 내용이랑 좀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분위기라 느껴집니다. 가뜩이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왔는데 조금 부족한 수준의 질문을 했다고 해서 묵직한 비난을 맞아버리면 앞으로 누가 의견을 얘기하고 토의를 진행하고자 할까요? 아마 다음부터 미묘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감정 상하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피드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렇게 되면 본인은 놓친 부분을 절대 알아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 이해하고 피드백하거나 질문한 게 있으면 그냥 논리적으로 대답해주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도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어설픈 배려라도 피드백에 담으려고 애쓰다 보면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논리 자체만 간단하게 전달을 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부족한 질문에 대해 화를 내는 걸까요? 애초에 그런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질문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 바보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더더욱이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0년 6월 16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